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행복해지는 실전 부동산 재테크 전략 이 시간 전해드릴 거니까요. 똑똑한 자산 관리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여러분 전화 상담 시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키워봐야 할지 궁금한 사항들, 고민들 이 시간 전화를 통해서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상담 남겨보실 수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첫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시간은 양팔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과즉 물탄개 이 잘못이 있다면은 시간 끄지 말고 빨리 고쳐라. 이 논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 제가 상담을 참 많이 해보는데요. 상담을 하거나 내지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충을 들어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잘못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다음을 이어갈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내가 빨리 시간 끌지 말고 그것을 개선을 하면서 더 나은 위로 솟구치는 이런 자세가 더욱 필요하겠죠. 부동산 당연히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시간 끌지 마십시오. 잘못됐다고 하면은요, 빠른 판단하에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재테크가 이 방송에 시간을 잘못되지 않는 판단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방송이죠. 시청하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은요, 바로 그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요, 상담 전화 주시고 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더 나은 미래가 약속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옳은 정보들을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부동산의 주요한 이슈들 알아보는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이탈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 네. 청약통장이 이제 왜냐하면 만점이 돼도 네. 이 서울에 있는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다시 불거지는 청약 통장의 무용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올해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처음 이제 2021년, 2022년 6월부터 이제 부동산이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후 약 2년 8개월 동안 꾸준하게 줄었습니다. 바로 언제까지? 이때까지 2025년 1월까지 많이 이제 줄었는데 이제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서서히나마 꾸준하게 올랐었습니다. 이 오른 것이 10월 기준, 여기 이제 9월인데 10월 기준 2,631만에서 2,626만으로 약 46,050명 정도 이제 또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주는 원인이 무엇일까가 우선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최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는 예를 들면은 지난달에 있었던 그 레미안 트리니티 반포에 있는 이 아파트
정말 많은 인기를 모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 최고점인 67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청약에서 떨어질 만큼 이게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청약 통장에 대한 무용론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청약 통장은 필요하다. 청약 가점을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쌓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냐면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이제 앞으로 청약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공공주택 부분을 상당 부분 강화를 해서 여기에 2만 약 8천 세대 정도를 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바라보는 청약 전략 이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에게는 상당 부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홍대까지 27분이면 도착하는 대장 홍대선이 이제 첫 삽을 떴다고 하는데 접근성이 확 개선이 되겠네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제 가장 문제점들이 이제 부천에서 이제 서울로의 접근성이 상당 부분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오로지 경인선, 7호선 요 두 개의 노선이 있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 지구죠. 바로 김포공항 옆에 있는 부천 대장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12개 역이 되겠는데요. 대장역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홍대 입구역까지 이제 민자 전철 공사가 되겠는데 여기는 약 한 20.1km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km의 구간에 12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크로스되는 전철역은 어디냐면 바로 이 화곡역의 5호선 그리고 어디죠? 가양역의 9호선 그리고 홍대 입구역에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이 이제 있습니다. 2호선 공항철도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진행되는 환승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대장 지구에서부터 서울 중심 쪽으로 들어오기는 상당 부분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 지역 중심은 여러 가지의 교통 호재로 상당 부분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2031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착공을 했으니까요. 앞으로의 부동산 훈풍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장 부천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훈풍 기대해 보죠. 그렇죠. 이게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 호재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이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들은 부동산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복덩이 상담소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정말 복덩이인지 아니면 진짜 복덩이가 될 부동산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544-8520으로 접수 받고 있고요. 저희 전화 접수 그리고 세미나 신청은 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지금 인천 연수구에 거주 중인데요. 네. 저희가 내년 7월에 검단 신도시를 분양받아갖고 입주하게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연수 영남 아파트 27년째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영남 아파트를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선정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금 매도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세를 주고 가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전문가의 생각은 또 어떨런지 전화 상담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자세히 상담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거가 지정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미련이 좀 남아 계신 것 같네요. 예. 여기 영남 아파트에 오래 사셨어요? 27, 8년, 이제 8년 돼가요. 그러면 검단 아파트 내년에 입주라고요. 예. 입주면은 2주택이 되게 되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해가지고 영남 아파트를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두 개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두 개 다요? 이거 저 영남 아파트 오래 사셨으면 그래도 세금이 나오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두 세대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금 이제 얼마 정도인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 영남 아파트 자체는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지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예정인데 그중에 이 연수선악지구가 지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인천 지역에 총 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이 선도지구 이외에 특별법에 의한 개발 지역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셔요? 5군데요. 오, 공부 많이 하셨네. 아,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부가 되셨으면은 실제로 이 영남 아파트를 포함한 요 유천 아파트까지 요게 이제 A3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1860세대 정도가 계획이 돼 있어요. 특별법에 근거해서 노후 이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제 굉장히 귀입니다. 요게 2024년 작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요 법인데요. 이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에 근거하면은 전국에 108곳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비가 됐었는데 그 시대 때 200만 호 주택 건설 아마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88 올림픽 전에 정말 전국이 심지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막 그 집을 못 구해가지고 자살하는 분까지 나타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공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일기 신도시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전국에 108곳이고 인천에 5곳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리고 경기에는 30곳이 있고요. 서울에는 9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합쳐서 44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연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연수선악지구인데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연수선악지구인데 요걸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광역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 옆이 연수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괜찮은 입지는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여기 주변 지역이 되겠는데 이 주변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송도지구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보유하느냐 매도를 하느냐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실제로 나에게 수익적 측면이 좋으냐 나쁘냐를 우선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영남 아파트에 미련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여기를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당분간 여기 가격대는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내년에 선도지구가 지정돼도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용적률을 2배로 받아서 실제 그 가치 즉 그 특별법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진행해도 송도 가격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개발이 진행돼도 이 가격대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송도 같은 지역들이 상당 부분 가격 눌림목 때문에 왜냐하면 인천 전체에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에. 네. 예, 작년
올해 포함해서 2만 세대, 내년으로 이제 내년에 가면 1만 세대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송도지구 전체가 가격 눌림목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수지구도 가격 눌림목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하세요. 영남 아파트를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검단 신도시로 들어가시면서 여기는 지금 지금 서울 수도권에 내려져 있는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조정대상 지역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사시면 그래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취득세 얼마 안 되거든요. 매도를 했다 다시 사라고요? 사셔도 돼요. 여기 그럼 들어가신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쪽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네. 검단 신도시 들어가는 그 아파트도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내년 6월까지가 취득세에 대한 중과 배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 7월에 입주라면서요. 예. 그거는 그러면 그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걸 매도를 안 하면 거기도 비과세가 안 돼서 취득세가 아니요, 비과세는 팔아야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취득세, 우선 검단 신도시 그것도 취득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예. 먼저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세무사 상담을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요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7월이니까. 예. 7월이니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인천 지역에 미련이 있으시면은 영남 아파트를 매도해서 비과세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를 취득을 해서 거기에 내가 한 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자금 여유가 있으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송도로 들어가느냐, 영남 아파트 주변을 다시 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수 지구에 다시 들어오는 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희는 이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개인적인 것들을 떠나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매도 후에 재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 보시고 재투자도 성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